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월드방송 ITV 대표 정용균입니다. 오늘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반환 청구로 그동안 살아온 대학가 2층 상가주택을 경매로 빼앗긴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 앞에 전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보험은 왜 들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말씀하시기를 보험은 위급사항을 대비해서 가입한다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은 위급사항을 대비해서 가입하고 약정된 보험금을 정확히 잘 불입해야 합니다. 보험도 여러 종류가 있죠. 회사마다 특별히 좋은 상품을 내놓고 TV를 통해 마치 경쟁을 하듯이 고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나마 당시 보험 가입자로 보험금을 수급받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오던 중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나이롱 환자로 재판에 회부하고 위조된 서류로 승소하고 보험금을 중지하여 가입자의 가정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보험 모집인들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도 더라면 그렇게는 할 수 없겠죠. 모집인들 여러분, 보험 한 건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마주칠 때마다 인사도 하루 몇 번씩 합니까? 보험사 대표, 병원장, 의사, 의료자문단, 제발 모집인들 체면 그만 구기시죠. 국민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보험 가입자가 사고 시 보험사에 신고하여 약정된 보험금을 지불해 오다가 마치 거저주는 것처럼 배가 아팠던지 의료자문단에게 서류를 배정하여 조사를 시키고는 병원장과 합류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재판에 회부, 보험사 전문 로펌으로 하여금 승소케 하여 지급 중지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까지 반환케 하여 보험사 배불리기에 앞장선 의료자문단이 있습니다. 서민들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보험사 살찌운 의료자문단,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요? 당시 17세 소년은 중고등학교 학교를 건강한 몸으로 개근상을 받고 다녔으며 건강한 체구에 각종 스포츠 등을 좋아하며 병원 한번 간 일도 입원 한번 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포츠 댄스를 유독 좋아하여 수업 시간에는 스포츠 댄스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서로 동료 간에 좋은 친구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7세 소년은 약 20년 전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KD 종합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처음 갔다고 합니다. 이때 의사의 검진 결과 혈당이 높다며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맞고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06년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KD 종합병원에 최초로 처음 입원한 사실은 있다고 합니다. 혈당이 높은 환자는 입원하여 인슐린을 맞아야 혈당이 떨어져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받던 환자는 온몸이 붓고 호흡하기도 힘들고 걸음도 걸을 수 없고 피부에 발진이 생겨서 참기 힘든 고통이 이어졌답니다. 환자의 견딜 수 없는 호소에 의해 환자 엄마는 의사와 상의하고 만약 응급시에는 전남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 서명과 함께 집으로 퇴원을 시켰답니다. 그 후 이게 웬일일까요? 집에 돌아온 환자는 인슐린을 맞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합니다.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딸아이는 그간 하지 못했던 모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스포츠 댄스 역시 다시 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들에게 얘기를 종합해보면 당뇨병이라 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의 몸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는 몸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환자는 인슐린을 맞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당뇨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의 진단 오류로 볼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인슐린에 의한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내왔다가 그러던 어느 절 2006년 10월 어느 날 퇴원 후 약 8개월 만에 환자는 스포츠 댄스 연습 도중에 눈이 안 보인다며 엄마에게 도움을 청해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바로
KD 종합병원 안과에 2006년 10월 2일경 뇌래 검진 결과 의사가 백내장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2006년 10월 10일경 이제 두 번째 입원이 됩니다. 엄마는 바로 JN대학교 병원에 예약을 한 후 2006년 10월 10일경 바로 JN대학교 병원 안과에 입원시키고 2006년 10월 20일경 처음으로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시켰답니다. 수술을 마친 의사는 수술이 잘 되어 양쪽 눈 결과는 좋았다고 했답니다. 국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난 사이에 우리 주변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여러분께 제보 아닌 호소를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 내어 제보합니다. 당시 17세 소년으로 건강한 체격으로 활동하며 중고등학교를 개근상을 받고 다니는 모범생이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 불치병으로 몸이 붓고 걸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명 배불떼기 환자로 현재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당시 보험 가입자라 보험금을 수급하다 어느 정도 받아오던 중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나이롱 환자로 재판에 해부, 위조된 서류로 승소하고 보험금을 중지하여 가입자의 가정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자문단과 병원장, 의사까지 서로 짜고 서류를 조작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일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D 병원장의 허위 개인정보 유출과 유땡땡 의사 위조된 진단서, 서울 YS 종합병원장 신땡땡 의사 허위 의료 기록지 모두 허위로 위조된 것입니다. 재판에 제출된 개인정보 유출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위조된 사실을 확인해 보면 이 환자는 2002년, 2003년도에는 광주 KD병원에 단 하루도 입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심사평원에서 입원한 사실이 없다 하니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왜? 사실이 없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개근상을 받고 다녔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학교에는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인슐린 펌프가 우리 한국에는 도입이 아니 된 상태이랍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죠. 다섯 번째, 그러므로 당뇨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백내장 수술도 펌프 적용도 받은 사실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경철이라는 환자 아빠는 보증서에 사인한 일도 없답니다. 김경철 환자 아빠는 병원에 간 일도 없고 안 갔으니 사인한 일이 없지요. 아빠가 사인한 일도 없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도 당뇨 치료도 한 일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허위고 거짓말이며 잊어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당시 2003년도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로 백내장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더욱이 이해는 말도 되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참고로 인터넷을 확인했더니 선천성 백내장 또는 태어날 때부터 있거나 어린 시절부터 진행된 경우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여덟 번째, 백내장 수술은 누구나 평생 한 번밖에 할 수 없답니다. 아홉 번째, 백내장 수술은 처음으로 2006년 10월 21일 JN병원에서 최초 한 번 받았습니다. 이때 수술한 사실로 발등에 수혈 쇳바늘이 의료사고로 희귀통증으로 24시간 피눈물을 진통제약이 없는 복압통증 증후군 2형 발생 세계보건기구에 등재된 G564, G6906 상해 코드 1 내지 2급 중증 장애 코드자입니다. 이런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자문의가 서로 조작했습니다. 2002년, 2003년도 한 번도 수술 또는 입원한 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재판부에 접수한 허위 서류를 보면 2003년도에 광주 KD병원에 18일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조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4월 20일경 재판에서 자문의 해신서는 현재 상태에서 당뇨성 신경병증이 요인이 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증명합니다. 환자인 딸은 2006년 10월 20일, 25년 6월 18일에도 없는 병입니다. 당뇨병과 무관한 통증입니다. 소견서, 진단서 확인 증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대기업의 갑질과 이에 동정한 병원장과
의료 자문단인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이들 대기업과 종합병원장과 의료 자문단이 접수한 거짓된 허위 서류를 사실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여 재판에 승소하게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한 곳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패가망신당하여 누구에게 원망도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보험사 약관은 보험사의 전문 로펌에 의해 병원장과 의료 자문단의 허위 진단서와 거짓 서류에 의해 조작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라면 이들이 위조한 거짓 서류를 접수받았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위조된 서류만 믿고 손을 들어주어 재판에 승소하게 한 재판부가 과연 대한민국 재판부인지요?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또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료공단에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접수해야만 의료공단에서 진료비 또는 입원 사실 확인이 기록됩니다. 의료공단의 접수한 사실 확인만 하여도 알 수 있듯이 절대 거짓으로 의사 진단 및 입원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경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건을 이렇게 엉터리로 재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원장과 의사의 허위 진단, 바로 의료사고를 나이롱 환자로 만들고 보험사 전문 로펌과 의료 자문단의 관계한 수법으로 서류 조작하여 재판에 승소하여 계약된 보험금 지급 중지와 더불어 그간에 지급한 보험료 반환 청구에 대학가 상가지역 2층 상가주택 건물을 강제 경매로 환수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여기 놀라운 사실은 상가 건물이 환자와 무관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배제하고 엄마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강제 경매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습니다. 보험 가입자 중 서민들과 힘없는 자만 골라서 이러한 편법으로 피눈물 나게 하는 보험사와 의료 자문단, 여기에 협조한 병원들 모두 양심이 있는지요? 그렇게 예쁘고 발랄하게 활동했던 딸아이가 환자가 되어 배불떼기가 흉측한 환자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자식을 보면서 그래도 민주화 성지라 불리는 광주 북구 중동에서 전문 헤어 디자이너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현재 60대 씩씩한 젊은 직업 여성이자 엄마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호소한다며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국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러한 가짜 서류 한 번만 전화로 확인하면 정확성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알고도 묵인한 건지 정말 모르고 판단하는 건지 이에 동조한 재판부 정말 한심하며 우리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그래도 사법부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서민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종사한 보험 모집인들 여러분도 같은 국민이며 누구에는 언니요 오빠요 동생이지요. 계약 당시의 약관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고 다음에 이어서 더 많은 사실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방송 정용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